이 글로벌로 합치면 아무도 방탄을 못 이겨. 안녕하세요. K-POP 1타 강사 최광호, 오늘도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살펴봤던 여자 아이돌 1학기 성적 발표 이후에 대망의 남자 아이돌 1학기 성적 발표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아이돌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는데 남자 아이돌도 그에 못지않게 치열합니다. 다만 여자 아이돌은 좀 대중성이 있죠, 곡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남자 아이돌은 시장이 어떠냐?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다. 또 이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팀은 좀 아주 잘 되고, 그리고 안 되는 팀들은 아웅다웅 옹기종기 모여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일단 어떠한 앨범들이 1학기에 발표되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 달부터 발매한 앨범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1월 9일 첫 포문을 연 남자 아이돌이 두 팀 있었죠? 몬스타엑스, 그 다음에 SF9이 1월 9일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월 달 중에서 가장 핫한 앨범 중에 하나라고 이거 봐야 되죠? 슈가 러쉬 라이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그전에도 이제 스물스물 음원 차트에서 올라왔는데 이 노래에서 어떻게 했어? 완전히 올라서서 대중적인 사랑을 같이 받게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일치월장한 아이돌로 성장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는 1월 30일 NCT 127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 성적을 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부석순이 2월 6일 날 나왔고 저희 시상식을 아주 뒤집어 놓았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2월 20일 날 더 보이즈가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던 앨범을 냈던 아이돌 중에서 좀 성적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월 들어서 프레비티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앨범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엑소 멤버 카이의 솔로 앨범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멤버들 핫한 그런 그룹의 멤버 솔로들이 이렇게 나와서 나옵니다. 지민 Like Crazy라는 앨범을 3월 24일 날 냈고, 이것 또한 성적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참 이 앨범 던이 나와서 던이 잘 될 걸 예상을 못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확실히 더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CT의 도재정이 나왔죠. 이게 4월 17일 날 퍼퓸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트 D가 나왔죠. 요게 4월 21일 지민이 나왔고, 그 다음 4월 달에 이제 어거스트 D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 앨범 중에서 빼놓고는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앨범 세븐틴의 손오공, 그게 4월 24일 날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나왔습니다. 태양이 슝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4월 25일 발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펙스가 4월 26일 날 나왔고, 그 다음에 B2B가 나의 바람이라는 앨범을 가지고 5월 초에 이제 발매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이 5월 초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유라는 노래 나왔고, 그 다음에 원어스가 5월 8일 날 발매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엔하이픈이 또 나왔어, By Me. 그래서 이게 5월 달에 굉장히 주목받던 앨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IX가 5월 말에 발매가 됐고, 그 다음에 보이넥스도 여기도 지금 요즘에 약간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5월 30일 날 발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상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앨범, 제가 또 그래서 여러 팬들한테 많이 부탁을 드렸던 그 앨범이죠. 스트레이키즈의 이 앨범이 나오고 성적이 좀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무지막지하게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리고 태용이 나왔죠. 샤랄라 6월 달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방탄소년단 Take 2 6월 9일 날 나오는데, 요거는 피지컬 앨범들이 발매가 되지 않고 온전히 디지털 음원으로만 발매가 됐기 때문에 그 디지털 음원 성적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티즈가 6월 중순경에 나와서 이것도 피지컬 앨범 세일즈가 괜찮게 됐죠. 그래서 아마 이제 굉장히 탑 클래스의 아이돌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2023년 1학기 남자 아이돌의 발매 순서들을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 어느 앨범 하나 빠지지 않고 정말 좋은 앨범들이고 우리가 인지도 있는 아이돌들이 이렇게 앨범을 많이 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적을 거뒀는지 그래프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X축이 뭐냐면 유니크 리스너,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국내의 유니크 리스너들을 저희가 다 모아서 음원 차트의 기준이 되게끔 X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음원 차트에서는 그 남자 아이돌이 여자 아이돌보다 좀 약세를 맞지. 그래서 음원 차트를 아주 이렇게 섭렵하는 그런 남자 아이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팬덤용 아이들이 가는데 여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보시면 뭐 이렇게 뜨문뜨문 있어. 여자 아이돌들은 여기 몇 팀 있었는데 여기는 되게 헝하니 뭐 한 팀 이렇게 있고 여기도 한 팀 있고 여기에는 다닥다닥 지금 모여있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사실은 여기서 여기 최고치가 이렇게 높아서 이렇게 넓게 표현됐지만 여기도 이거 뭐야? 거의 150만 장 이렇게 판 가수들이야. 그러니까 사실 대단한 가수들인데 여기 있는 가수들이 앨범 판매량이랑 음원 지수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쪽에 다닥다닥 모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면 분발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게요. 이제 분발해서 올라가야 되는 여기에 어떠한 앨범들이 포진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좀 진부하니까 박수를 할게요. 자, 박수 다시 하겠습니다. 자. 타이밍이 조금 한 0.5초 정도 늦은 것 같아요. 예, 반성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사실은 이 성적을 보면 그래도 인지도에 비해서 이런 분들도 분발형이야?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이펙스, SF9, CIX, 원어스 뭐 이런 그룹들은 지금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좋은데 아직 좀 조금 애매한 상황은 맞아요. 다만 이 원어스라는 그룹 우리가 자세히 보면 굉장히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에서 지금 한 50만 장까지 도약을 하면 여기 원어스도 이제 해볼 만한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F9은 앨범 판매량은 원어스보다 안 되지만 음원에서 지수가 좋았고 크래비티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래비티가 결국은 이런 나머지 그룹에 비해서 음원이나 앨범 판매량이 어때? 고루고루 성적이 좋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우리가 크래비티라는 그룹 또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거고 보이넥스도 여러 가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 그룹인데 여기 보세요. 오히려 음반보다 음원 지수 쪽이 이런 쪽보다는 많이 좀 이렇게 앞서 있다. 그래서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가능성으로 치면은 이제 도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러 가지 대중성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팬덤들의 여러 가지 규모들을 더 성장시키기에 좋은 그룹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콘, YG 남자 그룹들은 뭐 음반보다는 음원의 성적이 좀 좋으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그런데 예전에 아이콘의 명성에 비해서 사실은 지금 뭐 3만 정도 된다. 매우 좀 아쉬운 수치인데 워낙 음원 차트 순위에 있어서는 남자 아이돌이 좀 맥을 못 추죠.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는 거고. 자, 여기 보면 태용이 나왔습니다. 태용이 아무래도 뭐 인지도나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앨범도 사실은 뭐 많이 판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를 분발령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해. 사실 50만 장 솔로로 판다. 이게 만만치 않은 숫자죠. 근데 이 정도 50만 장이 넘는 수치를 팔고 그 다음에 음원도 이제 어느 정도 됐다라는 얘기죠. 태용이 이렇고 더보이스. 나머지 그룹은 이렇게 많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들 답답하겠지. 그러니까 뭐 원래는 엔하이픈, 뭐 TXT 여기 스케줄 여기 좀 더 있고 뭐 세븐틴 이렇게 있었을 때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저기 영전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고독하게 혼자 남아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 더 분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이 엑소의 멤버인데 이 정도면 지금 앨범하고 음원 판매량 준수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솔로 치고 그 다음에 태양 원래 근데 유명 가수 맞죠? 근데 이제 예전 빅뱅 때 아성에 비해서 좀 아쉬운 건 맞아요. 근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나온 앨범인데 생각보다 성적이 좀 주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태양은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순히 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몬스타엑스 살아있습니다. 아직 몬스타엑스 음원 순위도 가장 좋고 분발령 중에서 그 다음에 앨범도 꽤 많이 팔았습니다. 뭐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자체가 시장이 각 부분에서 1위 랭크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규모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사실 이게 한 5년 전만 해도 이게 전체 시장이라고 볼 정도로 이 시장이 엄청 커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그룹들도 그렇게 나쁜 성적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음원 지수와 앨범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분포들을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팬덤용이랑 그 다음에 음원용, 그 대중용, 그 다음에 완성용 아이돌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거죠. 이 부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대중용 아이돌도 이렇게 길게 분포가 되어 있고 오히려 팬덤용 아이돌이 몇 개 없어요. 작년, 재작년 그래프를 보면 여기 잔뜩 있었다는 거예요. 잔뜩 있었는데 거기 있는 그래프가 어디로 가? 이제 이쪽으로 갔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단순히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 곳이
그냥 팬덤만 많은 그런 그룹이 아니라 어때? 대중성도 겸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팬덤용 아이돌이 누구누구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트 D, 사실 팬덤용 아이돌이라기보다는 음원 성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했다 이렇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앨범 사실 되게 완성도가 있었지만 대중성보다는 뮤직비디오부터 엄청나게 막 되게 무슨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정말 멋지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팬들은 아마 엄청나게 환호를 했지만 대중이 받아들이기엔 조금 약간 좀 셌다 이런 느낌들이 좀 들어요. 다만 앨범은 어때요? 앨범은 뭐 거의 600만 장 가까이 근처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그래프가 길어져서 그렇지, 이거 지금 100만 장 넘었다니까. 어마어마하게 판 거라니까. 어거스트 D 성적이 좋은 건데 이제 이렇게 보인다, 착시 효과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티즈 이번 잘했어요. 에이티즈가 이제 막 항상 뭐 90만 100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요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150만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정도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다만 에이티즈는 이거죠, 국내에서 인지도가 아무래도 조금 떨어져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좀 많은 그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뭐 대표적인 이게 뭐 스트레이키즈가 뭐 이런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이티즈도 그런 거지만 아무래도 팬덤은 굉장히 좋다. 전형적인 팬덤용 가수가 어디냐? 그러면 에이티즈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엔하이픈은 사실은 뭐 소속사에 같이 있었던 여러 가지 남성 그룹에 비해서 뭐 이것도 굉장히 엄청 잘한 거죠. 잘한 거지만 음원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진입이 좀 돼야 되는 필요가 있는 그룹이다. 엔하이픈 우리 뭐 시상식도 같지만 뭐 퍼포먼스 너무 좋고, 그리고 팬들도 너무 많고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 더 전개가 된다면 대중적인 어떤 스펙트럼을 갖고 가는 아주 좋은 그런 아이돌 그룹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팬덤용 아이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뭐 300만도 아니고 400만도 아니고 500만이 넘는 이 시뻘건 점이 있는 여기는 누굴까요? 이건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스트레이키즈가 완성형 아이돌이 아니야?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그래프를 가만히 보면 이게 유니클 리스너가 어디야? 국내잖아, 국내. 그지? 이게 글로벌 스트리밍으로 가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뒤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원래 곡 자체가 굉장히 퍼포먼스 지향적이고 대중적인 걸 바라보지 않는 코드이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인 음원 스코어는 별로 좋지 않게는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글로벌로 가면 어떤지는 뒤에 가서 궁금하겠지. 다만 요 그래프 안에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요번 앨범도 내가 그 유튜브에서 그렇게 성공하라고 간절히 내가 영상도 찍고 우리 K스키즈한테 부탁을 했건만 열심히 하신 거 맞습니까? 좀 아쉬운 스코어예요. 좀 이 앨범 판매량에 비해서 이렇게 스키즈가 팬덤용 아이돌에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다. 여기서 이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조금만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 대중형 아이돌 앨범보다는 음원에서 성적이 좋은 아이돌이 누가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CT 도지정. 역시 NCT 팬들이 뭐 열심히 또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 뭐 15만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준수한 성적이었고, 노래도 이렇게 될 만큼 좋았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앨범 보십시오. B2B가 뭐 전형적인 보컬형 아이돌 그룹이고 노래 뭐 끝내주기 하니까 뭐 이 정도 성적은 항상 나왔죠. 근데 이제 B2B가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성적이 한번 시원하게 한번 나와야 되는데 조금 아쉬워요. 그러나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오랫동안 담아놓고 들어줄 수 있는 노래들 만드는 아이돌 가수 누구냐? 그럼 B2B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이게 방탄소년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디지털 싱글을 내고 피지컬 앨범을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점수는 없고, 여기 보시면 약간 20만이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기존의 방탄소년단의 성적에 비해서 국내에서 많이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분입대의 영향도 있겠고 활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인데, 글로벌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저희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아까 제가 앨범 라인업에서 소개를 했지만 던이 음원 성적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했지만 그거보다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둔 게 맞아요. 이번 앨범 아주 잘 됐어. 아주 잘 됐고, 그냥 무조건 현아 남친 뭐 이런 느낌보다는 가수 던으로서 뭔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25만이잖아. 25만은 그냥 음원용 가수도 쉽지가 않은 스코어예요. 근데 25만을 솔로 남자 가수가 만들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코어는 아주 대단한 스코어고, 남자 아이돌 솔로라고 했을 때는 뭐 던을 빼놓고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 35만을 넘는 가수가 있었네요. 부석순. 뭐 말을 더 할 필요가 없죠. 음원에서 너무 잘 됐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35만이 넘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만큼 부석순이 전반기에 뭔가 대중픽을 좀 아는 아이돌 노래다, 이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떴는데
저희 또 시상식 엔딩하고 나서 더 떴다, 더 음원 차트가 올라갔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너무 좋았던 무대, 그리고 모두가 다 즐길 수 있고 대중들이 즐겁게 들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 가사들을 보면 해악 같은 게 있잖아. 뭔가 단순히 그냥 재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가사들이 있어서 참 우리가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대중용 아이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완성용 아이돌 4팀이 있네요. 이 4팀이 어떤 팀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CT 127, 이게 리팩이기 때문에 사실 앨범 판매량 스코어도 그렇고 음원 스코어도 조금 아쉽죠. 근데 이건 뭐 리팩이니까, 아니었으면 이게 막 저 멀리 가 있을 텐데 그렇게 안 된 게 좀 아쉽지만, 리팩이라는 걸 감안해서 성적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완성용 아이돌 A류에 들어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Tomorrow by Together,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슈가러쉬 라이드라는 곡을 가지고 어때? 음원 차트로 처음에 반응이 확 올라간 거야. 원래 Tomorrow by Together가 여기쯤 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원래 팬덤용 아이돌이었잖아. 근데 요번 계기로 어떻게 완성용 아이돌로 완전히 간 거지. 왜? 앨범을 원래 팔았기 때문에 음원이 좋았으면 좋았는데 요번 노래가 아주 대중적으로 먹혔어. 그러니까 이제 퍼포먼스 좋고 외모 괜찮고 뭐 여러 가지 뭐 가사나 컨셉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앨범 여기 좋았는데 그 음원 차트가 넘어가니까 이제 요번에 이제 완성형 아이돌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지민입니다. 음원 성적은 뭐 요 정도 나오고, 사실은 요것도 작은 게 아니에요.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가 이 정도 나니까 뭐 한 150만 년? 이제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200만 장, 300만 장 사이인 거잖아요. 그죠? 그 지민도 솔로로 냈는데 어땠습니까? 150만 장 훌쩍 넘기는 그런 스코어를 냈죠.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트 D, 지민이 보통 이제 비슷한 형태의 이런 판매를 냈다. 그리고 이들은 솔로를 내도 완성용 아이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 뭔지 우리가 알겠죠? 누굴까요? 이거 세븐틴입니다. 세븐틴. 세븐틴은 뭐야? 국내 시장에서 음원 시장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시장 대상으로 앨범 판매량 모두가 매우 좋은 가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BTS가 지금 병역되면 저렇게 활동을 안 하는 한에 있어서는 세븐틴을 빼놓고는 K-팝 인더스트리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전 과목이 있는데 전교 1, 2등 하는 애 중에서 특별하게 영어 수업만 무조건 100점 맞는 개념이 아니라 거의 전 과목을 95점 이상 맞는 그런 아주 공부 잘하는 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세븐틴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능이면 예능, 아니면 뭐 진지한 뭐 칼 군무면 칼 군무, 노래면 노래, 프로듀싱 능력, 뭐 거의 완벽한 것들을 지금 갖춰 나가고 있어. 그리고 이들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허적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오랜 기간 활동 기간 동안에 이 멤버들이랑 이 팀들이 점점 진화되는 느낌이야. 나오는 노래가 너무 좋고, 한 5년 전에 세븐틴을 보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나? 고잉 세븐틴 뭐 이런 거 하면서 거기 멤버들 뭐 엄청나게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렇게 끼도 있는데 또 진지하게 춤추고 노래할 때는 또 이런 또 진지함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다 노래를 또 만드는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예능도 잘하고, 그다음에 연출도 잘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완성형 아이돌, 이 말에 가장 부합하는 가수가 이제 누구냐 하면 세븐틴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국내 시장과 앨범 판매량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렸던 얘기고, 이제는 이거 이외에 글로벌 스트리밍을 좀 합산한 내용들을 좀 저희가 검토해 보는데, 아마 이 그래프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일단 우리가 먼저 보고, 여기 보면 이제 대충 형태는 비슷하지만 이쪽 음원용에서는 아주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는 이런 가수가 있었네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 가수가 누군지 궁금한데, 먼저 여기 이제 분발형, 여기서부터 어떤 군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번에 타이밍 맞았습니다. 자, 여기도 비슷하죠? 이펙스, CIX, 아이콘, 워너스, 크래비티, SF9,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엄청나게 모여 있어. 지금 여기가 지금 이게 모여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딘가 이쪽이나 이쪽으로 폭발이 돼야 되는 그런 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폭발이 아직 안 되고 계속 있는 거고, 이 안에서 활동을 좀 오래 했던 쪽은 좀 약간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이넥스트도어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였는데 글로벌 스트리밍 안에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X축이 글로벌 스트리밍인데 한 100만에서 200만 사이가 보통 한 A급에서 특 A급 사이가 뭐 100에서 200, 300 이렇게 가는데, 이 보이그룹은 어때요? 아무래도 음원은 성적이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보이즈 넥스트 도어하고 던도 그렇고 B2B, 몬스타엑스는 여기 글로벌로 가면 확실히 세요. 그죠? 이제 몬스타엑스가 국내에서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가 글로벌 스트리밍 합산하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인도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뭐 NCT 태용이나 더보이스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글로벌로 하면 그래프가 나쁘진 않다. 그러나 여기도 뭐냐면 이렇게 가든 아니면 이렇게 가든 뭔가의 방향성을 정해서 더 이렇게 성장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 보면 이런 엑소의 기본적인 인지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앨범 판매량도 그렇고 글로벌 스트리밍에서는 거의 100만을 넘는 그림이니까 남자 솔로 치고는 굉장히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스트리밍을 감안하더라도 글로벌 스트리밍 많으니까 이 정도는 좀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NCT 도재정이 여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앨범도 많이 팔았고 글로벌 스트리밍도 꽤 된다. 아무래도 NCT는 글로벌로 아직 굉장히 인지도 있는 가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석순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에서는 대중용 아이돌에서 구분이 됐지만 부석순이 글로벌 스트리밍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거기 내용 가사나 이런 내용들이 약간 좀 한국적이잖아. 그리고 좀 개그 코드가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로는 생각 외로 그렇게 많이 어필되지는 않았던 스코어라고 봅니다. 그래도 뭐 굉장히 또 수사하는 바는 컸고 많은 외국인들이 뭐 좋아했던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부석순이 성적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발령들은 이 정도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섹터에서는 어떠한 가수들이 포진되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팬덤용 아이돌 쪽이 많이 좀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스트리밍이 떠나면 이쪽으로 간다는 의미는 뭐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리는 남자 아이돌도 꽤 음악을 청취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팬덤용 아이돌이라고 보여지는 이런 아이돌은 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NCT 127 리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앨범 판매량은 이 정도고 그다음에 음원도 뭐 리팩이니까 뭐 이게 정규였으면 좀 굉장히 아쉬웠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리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성적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에이티즈 앨범 많이 팔았고 여기도 지금 뭐 100만에서 200만 사이니까 뭐 이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굉장히 좀 잘한 수치라고 보고 역시 에이티즈도 해외에서 굉장히 먹히는 그런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 팬덤용 아이돌 끝나고 이제 대중용 아이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점이 두 개 찍혀 있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저기 볼까요? 태양입니다. 태양이 국내 스트리밍에서 조금 아쉬울지 모르지만 글로벌 스트리밍으로 해보면 어때? 아직까지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 빅뱅의 인지도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발령이 있었다가 글로벌로 합치니까 어때? 이쪽으로 확 옮겨버렸잖아. 그만큼 태양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도 사실 되게 유의미한 그래프인데 지금 여기 찍혀있는 분이 너무 높은 수치를 보여서 여기가 좀 작게 보이는 거죠. 그죠? 여기는 누굴까요? 예,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이 국내에서 트래픽 아까 봤죠? 좀 아쉬운 수준이었는데 이 글로벌로 합치면 아무도 방탄을 못 이겨. 방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던지기만 해도 이 정도 스코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스트리밍이 얼마? 700만에서 800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 여자 아이돌 같은 데 봤을 때 블랙핑크 같은 느낌, 지수 이런 느낌이잖아. 우리가 국내에서는 좀 약간 주춤할 수 있는데 야, 전 세계 다 합치잖아? 아무도 못 이겨.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 느낌이 뭐야? 방탄소년단이야 이거지. 수치가 이런 수치를 거부해. 근데 여기가 말 방탄소년단이 피지컬로 앨범을 냈다. 그럼 뭐 이렇게 됐으니까 뭐 여기 어디 있겠지. 그럼 뭐야? 독보적인 거겠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BTS의 아성은 굉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방탄소년단 활동을 안 했는데 이 정도의 디지털 스코어를 냈다.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럼 남은 게 이제 완성용 아이돌 이렇게 되는데 이 완성용 아이돌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하이픈이 국내 시장에서는 뭐예요? 팬덤용 아이돌로 분류가 됐지만 글로벌로 가면 어때? 이게 팬덤용 아이돌의 음원도 꽤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200만에서 300만이면 상당한 수준이죠. 거의 걸그룹 못지않는 스코어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어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엔하이픈은. 자, 그 다음에 여기 누굽니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여기야 뭐 어차피 이제 완성용 아이돌로 안정권 들어있는 그룹이다. 그 항상 뭐 이렇게 이런 식의 간극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제 엔하이픈이 좀 분발하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같이 이제 자웅을 겨루는 수준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 다음 또 우리 아이돌 볼까요? 스트레이키즈. 이게 이제 스트레이키즈의 힘이야. 스트레이키즈 도대체 500만 장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판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스키즈가 국내 데이터에서는 여기 대충 이런 데 포지셔닝 했잖아. 근데 뭐야? 글로벌로 합치니까 어떻게? 바로 완성용 아이돌로 합류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해외 트래픽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봐야 되는 거지. 해외에서 거의 뭐 그 판매량들을 다 흡입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그리고 앨범 판매량은 워낙 많고 이 정도로 판매하는 남자 아이돌이 몇 개나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거의 독보적인 수준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성적이 좋고
그다음에 글로벌로 따졌을 때 음원 성적도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한번 볼까요? 세븐틴입니다. 세븐틴. 물론 이제 앨범 판매량이 스키즈하고 세븐틴하고 초동에서 좀 약간 갈리긴 했지만 요게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세븐틴이 이후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거의 이제 비슷해졌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뭐 어디가 더 판매량이 올지 아직 잘 모르겠어.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세븐틴이 아무래도 음원 쪽에서는 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400만 육박할 정도면 이거 뭐 굉장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스키즈와 세븐틴은 약간 결이 다른 슈퍼스타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는 색깔이 아주 진하고 그리고 뭔가 팬덤들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런 식의 뭐 형태라고 그러면 세븐틴은 뭐냐면 그야말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 두 그룹이 거의 같은 존에서 이렇게 있다. 이게 또 선의의 또 경쟁이 될 수 있겠죠. 뭐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여기? 어거스트 D. 뭐 어차피 방탄소년단 우리가 보여줬잖아. 블랙핑크가 여기 있고 지수 뭐 이런 친구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솔로로 나왔지만 어거스트 D가 나오면 무조건 400만 넘는다 이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치를 어거스트 D가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솔로인데 거의 뭐 100만 장을 훌쩍 넘기는 걸로 보였으니까 대단한 숫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기 뭐 이게 지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탄의 힘이지 이게 방탄의 힘이야. 글로벌로 봤을 때 이게 힘이라는 거야. 요거는 아예 디지털로 발매됐으니까 사실 피지컬이 없으니까 보니까 이 음원에서 청취하는 것만 봐봐. 세븐틴이나 스키즈가 거의 탑이라고 보는데도 그거보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보여주는 갭들이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우리가 표현하는 넘사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좀 존재한다. 데이터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존재한다. 뭐 다른 가수도 열심히 하지만 방탄소년들이 보여주는 이런 퍼포먼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방탄소년이 활동을 하고 피지컬도 팔았으면 어떻게 됐어? 뭐 여기쯤 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누가 따라와? 못 따라가는 거지.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 아이돌 2024년 1학기 우리 성적 발표를 좀 드렸어요. 1학기에도 모든 가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죠. 성적을 우리가 발표했지만 뭐 이게 성적에서 누가 1등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그래프를 보면서 시장들이 확대되고 너무나도 발전되고 있는 K-팝 인더스트리를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2학기에도 더 많은 선전을 부탁을 드리고 그걸 또 데이터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